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캐스터, 기사님하고 안전 사용의 2번, 주인 성능에 3번 놀랐다. 더 많은 놀라움, 캐스터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현대자동차 캐스터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진이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 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불출마 등을 포함해 35%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교체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현재까지 현역 교체율이 약 31% 정도 된다며 이번 토요일에 발표되는 경선 결과까지 포함하면 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비례대표 현역 의원 114명 중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청에서 떨어진 의원은 30여 명입니다. 친문재인계 중진인 사선의 홍영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다.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앞서 TBS 라디오에서 현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지역구 예비 후보인 이동주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홍 의원에 대해 부평을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본선에서 저와 겨뤄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간통법 시행령 1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지급 기준 제정도 함께 공정위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벽 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나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 지방살이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며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오전 경기 김포시에 있는 SSG 물류센터를 찾아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면 신규 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해 새벽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선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 늦은 오후나 밤부터는 충북과 전라도 동부, 경상서도 북부에서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지방에서 비가 오겠고 내륙 산간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영화 그리스의 대부는 선박왕 오나시스와 아내 제클린의 이야기죠. 제클린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에 티를 쥐고 있는 주연 배우 안소니 티를 찾아갔고 출연을 거부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안소니 티는 그러마 하고 마음을 돌렸는데 얼마 뒤 레스토랑에서 둘이 또 우연히 마주치죠. 그때 안소니 티는 인사를 했지만 제클린은 슥 외면합니다. 자기가 아쉬울 때랑 너무나 다른 태도. 기분이 상한 안소니 티는 다시 영화 출연을 결심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시도 AIBTV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국내 생산 성인용
약 2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6일 수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공정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에 밀려 공천에서 배제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관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세간의 관심이 총선 격전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불꽃이 튀고 있는 지역을 돌아볼 예정인데요.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 한 곳, 경기도 성남 분당 갑입니다. 대권 주자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선 도전에 나선 상황에서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렸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민주당 후보로 전략 공천된 지역입니다. 두 분을 2부와 3부에 연달아 인터뷰하겠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엄중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교수, 학생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4부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에서 의사이자 경제학자인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의 통찰 들어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기차 100만 시대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드림 200만 원 있는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한국고객 4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의 숨은 간다.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은 장기의 대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안녕하세요. 요즘 기업 운영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기업에 큰 보탬이 되겠죠?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년간 MBC와 함께한 관록의 기자, 뉴스데스크, 뉴스회전의 앵커 권순표가 돌아왔습니다.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국민의힘도 시작됐나요? 국민의힘 저희가 이제 뉴스 신세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TK 지역하고 서울 강남권에 대한 공천이 본격화가 되면 예. 민주당에서처럼 이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린 것처럼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 대구 달서갑에서 친박계 몇 안 남은 친박계로 꼽을 수 있겠죠. 유영아 변호사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안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 단수 공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컷오프가 된 사람도 있겠죠. 현역인 홍석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단수 공천에 반발을 하면서 이번 공천이 시스템 공천의 일부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예, 세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컷오프는 정부적 판단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것인데 유영아 변호사의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을 해서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고 총선의 악재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심히 우려스럽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근혜 강이 다시 빠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강. 네. 예. 이분 홍석준 의원 말씀입니다. 네. 재심 신청하셨죠? 재심 신청했습니다. 예, 이분 저
신청을 이유로 약간 지금 미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당에서 이제 예.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재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약 5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2인 경선으로 결정이 됐다가 뭐 3인 경선으로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종 단수 공천을 자기가 거부하고 민주당이 거부하는 공천인데 그렇죠.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는 또 바뀔 수 있지만 바뀔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이제 쉽지 않은 경우고 재심 신청했다고 결과가 약 3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재심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도록 연락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또 정치 배경으로 보자면 예. 원래 이제 홍석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 때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친윤 초반 친윤 핵심 3인으로 이제 불렸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역구에서는 뭐 당연히 좀 이제 생각했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좀 의외의 결과 본인 입장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배신감 같은 게 있겠군요. 예. 내심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진짜 그리고 그 상대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시기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런 생각이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떤 친윤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예. 뭐 예. 공천에서 탈락하고 나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예. 정치가 비점해서요. 예.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서울 강남병에 전략 포착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현역으로서 이제 쿠덕후가 된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도 오늘 당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500m 앞 적재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근거가 되지 않은 이런 의사결정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약 300m 앞 적재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예. 요구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는 뭐냐면 CBS 녹화뉴스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겁니다. 잠시 후 적재불량 단속 구간입니다. 40% 나왔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지역구인 강남병의 정당 지지율로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약 58%입니다. 이제 현역 지역구의 경쟁력 지표로 삼을 때 해당 지역구에서 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이제 그만큼 현역 지역구 의원이 잘 관리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본인 경쟁력은 49%, 당 지지율은 57%. 이 정도가 나오면 사실은 이 국민의 공천관리위원회의 그 평가 기준에 따르면 단독으로 단속 공천을 받을 수도 있는 상당히 좋은 지표다라는 게 지금 노컷뉴스의 보도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경준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왜 도대체 공천을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또 들어가지 왜 어떤 기준 때문에 느낌이 부적격에 없나? 소속가 된 건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리력 사무총장이 오늘 얘기한 걸 보니까 다른 기여도라든지 면접까지 다 아울러서 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높더라도 다른 점수를 고려했을 때 경선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유일한 어떤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것도 고려된다고 했을 때 당사자가 이해를 하려면 다른 건 이러이러한 게 고려된다. 이렇게 밝혀야지 당사자가 그렇습니까? 할 텐데 그걸 밝히지 못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이게 계속 이제 비판했던 게 예. 그런 어떤 정량 평가를 했었던 내용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의원들의 점수의 세부 내용 이런 거를 공개하면 될 것 아니냐 예. 라고 그렇게 민주당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 반대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한테 왜 유경준 의원이나 홍석준 의원 같은 당내 평가가 괜찮다고 하는 의원들이 탈락한 거냐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라는 요구를 역시 마찬가지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정치권이 자신이 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 부메랑이 또 돌아오는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아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금방 돌아올 부메랑이면 보일 텐데요. 부메랑 날아가는 게. 그때 그렇게 쉽게 말씀들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의 서구동구의 안병길 의원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쿠덕후가 됐는데요.
본인이 이제 어떤 이유로 컷오프가 됐는지를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전처의 투서로 인해서 심사가 보류돼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소명서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했는데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파전이 우려가 돼서 공천 배제가 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좀 인상적인데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천 배제된 이유가 본인의 이혼 사유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서 한 번 상처 입은 저한테 또 다른 인격살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거냐면 지난 2022년에 안병길 의원의 배우자가 당시 존재하던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주사와 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예. 이렇게 이제 폭로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예. 안 의원은 그 당시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무근이고 예. 사문서 위조 논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배우자의 재산 신고 내용 관련한 사문서 위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 물론 안병길 의원의 컷오프에도 이 사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밝히진 않았으니까 됩니다만 당이. 네, 안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혼은 죄가 아니고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정치 입.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투서 내용에 대한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겠죠. 네,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여러 판단을 가지를 했겠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울산 남구 갑에서 컷오프가 된 현역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고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라. 예.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예,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 숙제를 뒤로 미뤄왔다고 여태껏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떤 불만들이 몸을 터지듯이 터지고 있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 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계속 국민의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반발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 뭐 말씀하신 숙제처럼 예. 방학 숙제 특히 이제 일기 쓰기 하기 싫어가지고 보통 이제 미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열심히 일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럼 또 상황이 바뀌겠어요. 뭐냐면 조용한 공천이 감동적인 공천이다 이런 얘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셨는데 네. 그 얘기는 좀 약간 머쓱해지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렇다고 또 시끄러운데 이게 쇄신이냐 이게 약간 입장이 뒤바뀌어가는 것도 같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매를 먼저 맞을 거냐 나중에 맞을 거냐의 문제긴 한데요.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먼저 맞는 경우에 여론 반영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후반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충분히 여론이 반영 안 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거가 가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유불리는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했었던 발언 지난 3일에 발언인데요. 예. 서산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한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들면서 예. 장학금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프타임에서 오윤혜 씨랑 제가 이거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일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정부를 와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명이 정부 재정국장한테 가가지고 장학금을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재정국장이 근무에 올려를 책임을 가거든요. 그때 이 5명의 사람들이 근무 안에 있었던 금괴를 들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 그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키고 우리한테 동양인 역사이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었던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제 메이지 유신 시기에 소위 조슈 5라고 불렸던 예.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이제 일본 그 영국 유학생들을 예로 든 건데 이 예가 적절한 예였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예. 왜 하필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들었는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본에도 유학을 다녀온 개화기의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뼈아픈 이토 히로부미를 예로 들었느냐 혹은 이제 그 당시를 예로 들자면은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었기 때문에 뭐 다른 예도 있었지 줄 않느냐 섰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충남 서산 태안에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적 재산이 아니라 인재 그러니까 한자가 다릅니다. 인간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일본을 제국주의로 이끈 이토 히로부미가
메시지를 별도로 보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달라. 일종의 경고군요. 근데 누구를 향해 한 건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죠?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성일종 의원도 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제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오늘 성일종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사과를 했습니다.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과했군요. 그런데 아까 저는 이 멘트를 직접 들어본 건 사실 처음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 내용도 그러니까요. 근데 호의적인 어떤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 토히로부미의 유학에 대한. 그래서 비판을 더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성일종 의원의 상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성일종 의원이 이제 지난해부터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때도 굉장히 이제 그 TF 팀의 팀장을 역임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 하면 또 이제 성일종 의원을 떠올리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어떤 그 실수다. 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실수인지 철학인지 잘 몰라서요.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 당시에 일본의 입장에 서서 호사 어떤 설명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혹시 어떤 그런데 철학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좀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 가나요? 다시 이제 민주당 쪽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 배우자실 부실장을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이제 사적 인연이 없고 배우자실 부실장으로 임명이 됐을 뿐이지 비서 역할을 했던 건 아니다. 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었는데 본인도 뭐 그렇게 어제 인터뷰를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당직자로 20년 이상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 이력으로 압축되는 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오늘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권 전 비서관이 2020년 12월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인데 당시 이제 김혜경 씨의 일정을 소개하는 글에다가 김혜경 씨를 촬영한 사진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붙여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제 김 씨를 수행한 일이 없는 것처럼 해명했는데 그렇게 수행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본인이 공개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측은 아직 반응은 안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은 없어요. 홍영표 의원 결국 탈당했죠. 어제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눴었는데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고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을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서른 의원하고 같이 이제 민주연대를 출범시킨 뒤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미래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낙연 대표 여기 모셨을 때 질문을 왜 바로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가느냐를 여쭤봤는데 어제 제가 언뜻 스쳐들었는데 정확한 어떤 의미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외곽에 남아 있으면서 추가로 합류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나 인원들을 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서른 의원도 여기 모셨을 때 그 마이크 없을 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바로 가는 건 별로라는 말씀을 하면서 취지는 거길 바로 가는 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의미는 뭐 여러분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미뤄 짐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바로 그냥 넘어가는 게 나으냐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나으냐 그런 계산들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원래 이제 구상했었던 것처럼 추가 탈당이 나오거나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역 의원은 뭐 김종민, 박영순에다가 서른 홍영표 정도 4명 정도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볼까 했는데요. 지금 한번 좀 시작하다가 이따가 오늘은 좀 약간 이 코너가 길거든요. 저희가 중간 광고 하고 나서 다시 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 얘기 좀 시작해 볼까요? 그 여론조사 최근에 그 전에 그 민주당 얘기 좀 하면요. 오늘 박용진 약 2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10시쯤에 공개될 예정인데 상당히 좀 주목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 박용진 의원하고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예, 나왔고, 정봉주 전 의원하고요. 여기 이제 예. 이승훈 변호사까지 해서 3자 경선을 벌이고 있는 강북 의뢰 결과가 예. 오늘 나옵니다.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공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던 과위 상황이기 10% 때문에 받아서 30% 감사한데 감산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앞으로 이제 그 반발을 더 키울 수 있느냐 예. 없느냐가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강병원 의원하고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예. 현직 강원도당위원장인데 은평 의뢰 공천 신청을 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맞붙는 경선 결과도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성남 중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상식과였나요? 예. 원칙과 상식, 예. 원칙과 상식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탈당을 하려고 했었던 윤영찬 의원이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하고 양자 경선한 결과가 오늘 나오고요. 예. 그리고 남양주 의뢰서는 김한정 의원,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이인화 전 행정관이 맡은 3자 경선의 결과 나옵니다. 그 이렇게 성함들만 쭉 나열해서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름들은 박용진 그리고 박용진, 정봉주가 예, 정봉주 전 의원. 예. 박용진, 정봉주 전 의원이 가장 어떻게 결과가 주목되겠군요. 강북을 지역. 예. 예. 네. 오늘 결과 한번 보고 내일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죠. 그렇습니다. 아마 예. 당내에서는 이 두 군데 아까 말씀드린 강북을하고 강병원 김우영이 맡는 은평을 예. 이 두 곳이 앞으로 소위 공천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중요한 두 군데가 깜빡이를 진작에 켰다. 오늘 10시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이따가 오늘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너 기계가 깜빡이 킬 줄은 모르는구나.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거짓자로 운전이네. 우리 어떻게 됐다. 안녕하세요. 한효주입니다. 북수원 이목지구에서 서울과 더 가까이, 에드타운 특화지구로 교육과 더 가까이, 총 2,512세대 대단지 모두의 이목이 쏠리는 북수원 이목지구를 더 빛으로 3월 중 오픈 예정 1688-4007 대방건설. 서브웨이. 상상 그 이상 바이오 클러스터와 글로벌 캠퍼스의 만남, 기대 그 이상 예정된 종합병원과 추진 중인 워터프론트, 성도 그 이상 5개 단지 총 3,270세대, 남다른 품격 그 이상의 스케일로 완성하다. 성도 자이풍경채 그라너블, 견본주택 오픈 중 1660-1145 GS건설 제1건설. Welcome to my world. 이서방 라디오 방송 좀 꼭 들어보게나. 들어보겠다고는 했지만 듣는 것 같지는 않어.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 꼭 들어보게나. 상경 여성시대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 사연은 너의 마음의 온도를 올려줄 거고 너에게 엔돌핀을 또 돌게 할 거야. 들으셨죠? 저희가 이런 방송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혼자 들어도 함께 들어도 참 좋은 방송. 매일 아침 9시 5분 양희은 김혜중의 여성시대입니다. 이진우 씨, 오늘 얼굴 10% 늘렸던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경선 마이너스 1점. 딱 보면 알지 않나요? 박정우 씨,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안 보인다고. 이제 그만! 드디어 결국 마침내 손경제가 보입니다.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 퇴근길의 경제 맛집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제 손경제를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세요. 섰다가 유튜브 검색창에 손에 잡히는 경제를 입력해보세요. 밤새우로 먹혔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미련이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건강고 협의회. 지금 시간은 6시 30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약 3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자, 임경빈 작가 계속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꺼내려다 말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너무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세선을 중요시한다 그래 추세를 많이 살피긴 하지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시간에 나오는 각각 다른 여론조사들이 왜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느냐 이런 말씀이실 텐데 뭐 정확히 이제 이번 주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월요일 정도까지 나왔었던 조사들 예를 들면 이제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라든지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 잠시 후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의 상승세가 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올라가는 추세인 결과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을 지나면서부터는 뭐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종합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구별로 이제 뭐 서울의 구별로 혹은 이제 부산의 구별로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각각 지역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한테 그렇게 나쁘지가 않던데? 라는 이제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발표되고 있는 조사들 예를 들면 MBC에서 실시한 4회차 패널 조사 같은 경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양당의 지지율 변화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던데 왜 다른 주초에 나왔었던 조사들에서 그렇게 큰 폭의 변동이 있었느냐 뭐 이런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MBC의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 조사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리얼미터라든지 한국갤럽 조사처럼 무작위로 이제 매번 새로 그 표집권을 추출해가지고 하는 조사랑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패널 조사라는 건 이제 어떤 그 패널들을 대상으로 어떤 여론조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건가를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세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정확도가 있다. 뭐 추세를 반영하는 데는 정확도가 있다. 정확도가 있다. 다만 좀 더 넓고 있고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정치 저관여층들까지 이제 이 뽑아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불리하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MBC 추세 조사에는 제가 뭐 참여하지 않아서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장슬기 기자 통해서 여기 가면 설명을 들은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패널들을 집단을 설정해놓고 그 집단의 의견 변화가 어떤지를 그분들한테만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변화를 추적하는 데는 가장 지지율 변화를 추적하는 데는 가장 어떤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처음에 정해진 한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한 달 텀으로 좀 주로 이제 실시를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확인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란 분이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표심이 바뀌었다든가 이러면 분명히 눈에 띄니까요. 그런 건 확실히 눈에 띄죠. 그런데 이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태도 변화가 많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진 않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오히려 이제 양당 쪽의 지지율이 조금 더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일반적인 요새 발표된 추세선이 민주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라간다는 그 추세선과는 좀 배치되는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1월부터 쭉 그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MBC 패널 조사를 봤을 때는 여전히 연초의 구도,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원론 약 3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생활하는데 사실이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폭넓게 조사를 하는 편이고요. 각 조사도 각 구역별 조사도 상대적으로 좀 이제 표집권을 좀 넓게 잡는 편이긴 한데 다만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나왔었던 조사들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조사 기간이 2월 20일부터 26일 뭐 2월 중순부터 2월 20일 정도까지 걸쳐 있는 경우가 약 400m 앞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혹은 이제 초기 반영된 정도만 이제 여론조사 꽃에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이제 주말부터 발표됐었던 다른 여론조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 설명드리면 MBC가 약 300m 앞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화 면접과 모바일 웹 조사.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남불 검색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임영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비치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여야가 이번 총선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빅매치로 꼽히는 지역구입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오늘 이곳에 여야 후보 찾아뵙습니다.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얼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계속 마라톤 합니다. 요새도요? 요새 네. 유세 때 바쁘실 텐데 계속 하시나요? 아침에 그래도 탄천이 있어서 예. 5km 정도는 뜁니다. 매일이요?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러면서 많은 저 지역구 주민들 많이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도 됐고요. 예, 그러면 못 뛰시지 않습니까? 만나서 섰다 가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 듣느라고 한참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 단수 공천 받으셨는데요. 네. 뭐 일단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늘 분당 그리고 또 판교 주민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우리 분당을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기 미래 도시를 만들고 싶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는 어떤 지금 야당 후보는요. 이광재 전 의원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일단은 사실은 그게 생각납니다. 오히려 저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 아줌마. 사실은 이 지역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근거입니다.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지사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그냥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제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강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좋은 정치인이 새로운 안전운행 정보가 수신되었습니다.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셈이니까 어쩌면 저는 본인의 뜻과 다를 수 있다. 저 더 많은 일을 강원도에서 하실 분인데 연고가 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 후보께서는 요새 어떤 지역구 유세도 많이 하시지만 전국의 다른 데 가서 어떤 그 지원 유세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지역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바로 어제입니다. 서병수 후보, 그다음 김태호 후보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부산 양산이니까 거의 사실 하루가 걸리는데 저는 한 번 신세를 지고 인연을 맺은 사람은 저는 절대로 못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좀 힘들더라도 모든 도움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어제 간 겁니다. 그 서병수 의원이 과거 지지 선언하신 그 인연 때문에 약 200m 앞 시속 30km